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예, 이번 시간이면 어느덧 저희가 그 패턴의 강의 일곱 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곱 번째 패턴의 강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페넌트형 패턴하고 깃발형 패턴을 배웠었죠. 예, 그 페넌트형하고 깃발형 패턴도 실제로 패턴이 나타날 때 보시게 되면 두 개의 모양을 구분하는 게 좀 쉽지 않을 때도 있고, 길거나 짧거나 이런 패턴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속형의 패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얘기는 제가 한 서너 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지속형 혹은 유지형 패턴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 시간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5분 안 넘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15분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도 보니까 18분, 12분 뭐 이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는요, 의미와 특징에서 첫 번째로 전환형 패턴이나 계속형 패턴 두 가지로 다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전환될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으니까 의미를 잘 모르겠다. 사실 추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추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뭐 예를 들면 추세가 그런 추세들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상승하는 추세, 그죠? 두 번째는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추세 있어요? 예, 횡보하는 추세가 있을 수 있죠. 그걸 또 다른 기준으로 분류해 본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추세가 유지되는 패턴이 있을 수가 있겠고, 추세가 전환되는 패턴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결국 내일의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주가에서 올라가든가 유지하든가 내려가든가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다른 방법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그죠? 무슨 갭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갭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어때요? 네, 그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전환하는 패턴이거나 아니면 지속하는 패턴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쐐기형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예, 유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은 주로 가격이 한 방향으로 급변한 후에 나타나는 조정 구간의 형성. 이건 제가 세 번째 계속 말씀드리기 전, 네 번째네요 벌써. 그렇죠? 삼각형 패턴 말씀드렸고, 깃발형, 페넌트형, 그 다음에 쐐기형 패턴도 마찬가지다. 뭐다? 올라가는 추세 혹은 급등하는 추세에서 잠깐 쉬는 시간, 휴지기 혹은 조정 구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그런 구간들을 갖는 걸 보고 바로 뭐라고 불러요? 유지형 패턴이라고 불렀잖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유지형 패턴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추세의 전환이나 지속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전환되거나 계속된다, 이거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내일 날씨를 예측을 하는데 오늘 기온보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갈 것 같습니다. 혹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기예보가 그게 뭐 소용이 있는 일기예보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일 뭐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일기예보로서의 가치는 갖지 않죠. 일기예보로서의 가치를 가질 때는 어떤 때냐면, 비 올 확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이런 우산 준비하십시오, 이러면 의미가 있게 되죠. 근데 어때요? 내일 비 올 확률이 한 4, 50%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별로 크게 가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방향성을 크게 의미하지는 않는다. 근데 하여튼 모양으로는 자주 나타납니다. 쐐기형 패턴도 어떤 방향으로든지 수렴하는 거죠. 예, 수렴하는 패턴이죠. 예, 수렴하는 패턴은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다 보면 거의 뭐 예, 급락하지 않으면 대체로 수렴하거나 약간 평행하게 하거나 발산합니다. 세 가지 수렴하는 건 되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쐐기 패턴을 구분할 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긴 합니다. 상승 중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으로 계속 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하락 중에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거. 아까 깃발형 패턴 할 때 이 두 가지 비슷한 패턴 보셨었죠. 그리고 예, 상승 중 상승. 이건 뭐야? 급상승하다가 예, 여기 다시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상승하다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가졌다가 근데 여기는 수렴하죠. 예, 모양 자체는 수렴하죠. 그러다 다시 상승한다. 하락 중에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한다. 그죠?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상승 중에 상승 속도를 늦췄다가 예, 예, 다시 상승한다. 예, 상승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락 중 하락은 뭐예요? 예, 상승 중 상승이 요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지만 실제로 여기서 전환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좀 불분명해요. 이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모양이 있긴 하지만 예측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조금 약한 게 바로 이 쐐기형 패턴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두 가지가 다 그래요. 하나는 다음 시간에 배울 사각형 패턴인데 사각형 패턴도 횡보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예, 이탈하면서 하방에서 그러니까 상방에서 내려와서 가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그걸 유지할지 전환될지를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패턴들 두 가지를 배우시는 거라서 모양은 있으나 예측에 사용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페넌트형 하면서 저희가 그림을 좀 그려봤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쐐기형도 2개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모양 얘기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예, 사람들도 다 그래요. 여기서 그 패턴에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전환형 패턴 혹은 계속형 패턴이다. 뭐예요? 비가 올지 말지 모르겠다. 예, 비가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예측하기에 적당한 패턴은 아닙니다. 봐두시면 아 요런 모양이 있네 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자, 한번 봅시다. 사례를. 자, 쐐기형 패턴. 올라가다가 이건 페넌트형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예, 잠깐 조정하다 다시 급등하죠. 예, 다시 급등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떻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도 문제 없다 그랬죠. 심지어 이렇게 쐐기형 패턴이 나타났다가 전환 패턴으로 작동해서 하방으로 돌파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쐐기형 패턴도 봅시다. 여기에서 급등한 다음에 이것도 쐐기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수렴하죠. 여기서 상방에서 내려오는 예, 상방에서 내려오는 하락 패턴이었다가 다시 살짝 상승하는 걸 그래요. 살짝 상승하면요 전환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유지가 되면서 다시 하락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유지하는 쐐기형 패턴이 나타나요. 자, 이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예, 몰라요. 저도 그 다음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상승하면 아, 이 쐐기형 패턴이 전환으로 작동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하방으로 돌파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아, 이게 유지형 패턴으로 작동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좀 웃기죠? 그렇긴 한데 패턴 설명이라는 게 대체로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사실 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저기 보이세요? 20일선하고 지금 5일선이 여기서 얽히고 있잖아요. 그죠? 얽히고 있죠. 그럼 이거 추세 전환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평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꼭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와서 여기에서 21선하고 네, 5일선이 저기잖아요. 엮이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던 패턴이니까 여기에서 뭉치고 나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해야 될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 상승했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여기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예단하거나 아니면 너무 강한 유추를 하지 마세요. 네. 아직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 패턴 나타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혹은 반드시 내려갑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들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애석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죠. 자, 다음 패턴 한번 봅시다. 이게 마지막 패턴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배우는 직사각형 패턴입니다. 렉탱글이라고 부르죠. 이거 사각형이죠. 사각형. 예, 보통 직사각형 얘기하죠. 예.
의미와 특징 한번 봅시다. 강한 상승 혹은 하락 추세 후에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 등락한다. 이거 아까 깃발에서 본 것 같은데, 예, 비슷해요. 깃발. 예, 명확한 수평의 저항선과 지지선이 형성되는 박스권을 형성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죠. 되셨죠? 올라오다가 조정하고 다시 올라갈 준비하는 거. 그죠? 요게 상단에서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저희가 고가놀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고가놀이라고 부르는, 저는 그게 예, 고가놀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놀이라고 말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고가놀이라고 불러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부르니까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일정 구간 동안 지지 저항선을 형성하며 횡보 이후에 이전의 추세를 지속하는 경우 직사광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가다가 조정하다가 하방 이탈하는 경우, 하방 돌파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 조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꼭 가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방향성들을 다 가져요. 단지 예, 사각형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경우도 제법 많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예, 그런 얘기를 할 뿐이에요. 예, 마찬가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다가 예, 저항선을 예, 지지선을 만나서 예, 하다가 다시 저항선을 만나서 예,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의 반복되는 형태를 갖고 나서 요게 저항선을 뚫고 상방으로 돌파할 수도 있고요. 지지선을 뚫고 하방으로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속형 패턴에서 보는 부분들은 대부분 경우 유지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아, 이런 모양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 이런 참고할 모양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주식시장. 어떤 기준이 없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시고 있잖아요. 그죠? 패턴도 몇 가지 배웠고, 그리고 차트의 봉이란 과연 뭐냐, 그리고 추세는 뭐냐, 이평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아, 요 선들이 전에는 뭔지 모르게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부터 아, 이게 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 지난번에 같이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패턴이 절대적으로 어떤 신호의 신호의 예측 신호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들이 있다라는 유추의 가능성을 준다라는 정도, 예,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런 패턴 나타났네, 이런 거 보시면서 한번 보셔야 아, 이게 좀 전보다 보는 게 좀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 자, 직사각형 패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여기서 올라왔죠. 예. 지지 저항 만들면서, 예, 저항선 제가 좀 잘못 그었죠. 지지 저항 만들면 사각형, 이따가 다시 올라가죠. 됐죠? 얘도 어떻게 보면 페넌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려오죠. 예, 저항선 만들고 지지선 만들고 저항선 만들고, 그죠? 저항선도 여기 약간은 이렇게 되긴 하지만 뭐 어쨌든 거의 평행한 저항선이고, 요 정도는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냥 이건 그냥 오차범위 안내라고 보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되죠? 예, 하락하죠.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진짜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보시면서 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차트를 최대한 많이 보는 거예요. 네, 차트를 보고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차트에 대해서 너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꼭 저렇게 되더라는 걸 스스로 강화 학습을 하는 형태로 학습하시면 실기하실 수 있어요. 기회를 잃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것 모양들은 참고로만 보시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어떤 형태로 해석이 되더라라는 패턴 정도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추세를 할 때 마지막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유지 추세, 유지 패턴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유지형 패턴은 과연 추세의 유지를 이야기하는가? 항상 뭐다? 항상 어떻게 해요? 예측이 되는가? 제가 여러 개 가져올 수 있었지만 하나만 가져와 봤어요. 너무 머리 복잡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자, 급락했죠. 급락했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를 크게 보셔서 깃발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실제로 추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추세선이 나타났는데 보통은 이렇게 출렁출렁 흔들리면서 이렇게 지지선 지키고 있었는데
지지선 저항선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저항하는 듯 수렴하다가 급락 했죠. 급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급락한 다음에 전형적으로 삼각형의 수렴하는 모양을 띄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죠? 네, 이게 대략 한 2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그죠? 유지형 패턴을 나타내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대칭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대칭 삼각형은 뭐 그렇게 강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유지 추세의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또 어떻게 됐죠? 급등하죠. 급등하죠. 예. 이 패턴, 그 차트를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보면서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여기에 아마 다른 요인들이 되게 많이 숨어 있을 거예요. 거래량도 숨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뭐가 되고 있죠? 예. 바로 이제 5일선하고 20일선이 완전히 얽혔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얽힌다고 해서, 예, 급상승을 만들어내느냐, 혹은 급락을 만들어내느냐, 혹은 유지가 될 거냐, 예, 신만이 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측의 어떤 신뢰도를 조금 높여볼 수 있는 예측의 방법들을 사용할 뿐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모양들 혹은 거래량 거기다가 다른 예, 보조 지표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고점도 볼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과연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 되어서 지지선을 닿은 다음에 바로 튀어 올라갈 만한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예, 요거를 좀 확장시켜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일봉 얼마나 보세요? 일봉 며칠이나 보세요? 예. 되게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한 100일 정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최소한 300일 보시고 600일 보시면 더 좋고 1200일까지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장기로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 좀 제가 투자하는 방법 자체가 예, 제가 권유해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권유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제가 하여튼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 자체가 약간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투자하는 전략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여튼 간에 좀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기는 어떻게 작동했다? 예. 어떻게 작동했다? 예. 정확하게 대칭 삼각형이었지만 유지가 아니라 급락 후잖아요. 페넌트잖아요. 페넌트. 정확하게. 페넌트는 보통 어떻게 했죠? 네, 후방으로 돌파했죠. 하방으로 돌파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급상승을 만들었어요. 전환 패턴으로 작동했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해서 유지형 패턴 혹은 지속형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모양들이 존재하니 보실 때 여기 삼각형 있네, 여기 사각형 있네, 혹은 여기 페넌트 깃발 모양 있네, 혹은 사각형 예, 유지 패턴 있네, 이렇게 보시다가 유지 패턴도 유지만 하는 게 아니구다라는 사실도 발견을 하셔야 되고 유지가 그런 대로 잘 되네 라는 사실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 가지 면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보시면서 재미있게 차트를 많이 보십시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지형 차트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뭐 할 거냐 하면 전환 혹은 반전형 차트에 대해서 반전형 패턴이죠. 예,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추세가 전환될 때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전환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방법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저희가 뭐가 있냐 하면 패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한계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의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전환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패턴만 사용하는 해석에 추세 해석에 있어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론적인 부분들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고들 많으셨고 조금이라도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좀 해주시면 저한테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